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10월 22일이고요. 오늘도 좀 녹록치 못한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좀 레벨업을 좀 틀어봤는데, 뭐 제가 이 레벨업 시간에 계속해서 뭐 시장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시장이 도대체 오늘 왜 안 좋았는지,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제가 멘토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요. 오늘은 조금 더 힘차게 여러분들을 좀 화이팅 할 수 있게 그런 주제로 좀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처음 있는 소식이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제외하는 거예요. 기아차도 같이 상장되는 게 아니고 현대차만 인도 IPO 시장, 인도의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한 4조 정도 끌어모았다라고 하는데요. 인도의 원래 현대자동차가 장사를 되게 잘했어요. 물론 그 전에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인도 시장에 발을 뻗어서 현재도 인도 사람들이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건 삼성전자 제품이다라고 얘기가 했고, 그 다음에 LG전자가 갔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가전제품을 너무 잘 파니까 가전제품의 또 강자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가 따라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LG전자도 인도에서 잘 팔립니다. 인도에서 잘 팔리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가 뭐 우수해, 뭐 독일의 뭐 정말로 자동차 회사라면은 손에 꼽을 듯한 그런 자동차 회사들, 아니면 일본의 도요타, 뭐 이런 회사들보다 지금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회사들보다 자동차를 조금은 좀 못 만드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품질은 더 좋은데 왜 인도 시장의 현대차가 도요타라든지 독일 자동차보다 훨씬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현대자동차가 인도 시장, 그러니까 인도의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맞춤형의 자동차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약간 잡지식을 말씀드리면, 인도는요 우리나라처럼 도로가 되게 잘 깔려 있지가 않습니다. 나라 땅덩이가 넓고 뭐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소수 모여 있는 데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포장 도로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잘하는 게 뭐죠? SUV 자동차, 차고가 높은 SUV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지면에 조금 껄끄러움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이런 대형 SUV를 잘 만드는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적합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반면에 도요타, 그 다음에 독일 자동차들은 보통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는 약간 소형,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타는 경영이라든지 중소형 자동차들을 많이 만드는데, 인도는 또 가족이 많아요. 한 가정당 뭐 5명, 6명, 심지어 뭐 10명까지도 막 이렇게 한 가정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SUV, 지면 정말, 부드럽게 잘 가죠. 그 다음에 대가족을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그런 SUV를 잘 만들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제대로 현지화시키지 않았나.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좋은 뉴스고 축하해줄 만한 뉴스인데, 오늘 시장에는 역시나 좀 반응은 좀 없었다. 반응이 좀 있으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현대차의 횡보가 저는 좀 기대가 되고 많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뭐 LG전자가 지금 인도 IPO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해외 시장에 이렇게 출점을 해가지고 상장시킨다라는 게 저도 처음 보거든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아무튼 현대자동차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본다면요, 한미반도체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저번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도 3일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곽돈신 부회장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주가 떨어지니까 바로 내보자 매수해버리죠. 보통 2억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이분은 20억 해버립니다. 20억 해버렸어요. 2만 주, 어저께 단가 종가 기준 2만 주, 그러니까 10만 몇천 원 정도를 2만 주 정도 매수를 하셨으니까 20억이 맞습니다. 한미반도체, 나는 한미반도체 믿는다 라고 표명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한솔케미칼, 여러분들 좀 잊고 살던 종목 아닌가요? 한솔케미칼에서 한장한 부사장님이 한 1억 3천 정도 내부자 거래가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뭐 공시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시장 내에서는 없었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나, 뭐 크게 의미가 있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봐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숨 쉬어가는 장세. 하루 정도 쉬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나스닥은 올라갔어요. 0.27% 올라갔는데 뭐 좀 이따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나스닥에서 올라간 거 지금 가장 초록색 뭐가 보이나요? 엔비디아밖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만 4%가량 올라갔고 AMD 1.24. 그러니까 요 정도 올라갔고 나머지는 뭐 크게 올라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S&P 500도 역시나 엔비디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올라가 있고 러셀 2000 중소형 종목들은 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어떤 느낌이냐면 많이 올라왔는데 한 번 정도 쉬어갈 수 있잖아요. 내일 이 정도에 또 끝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미국 시장은 너무나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숨쉬기 장세는 괜찮다. 아마도 어저께 미국 시장이 조금 숨쉬기 장세에 들어간 건 모건 스탠리가 S&P 500, 나스닥 너무 많이 올랐다. 내년에 올라갈 거 미리 다 땡겨 쓰는 느낌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아직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건 역시 테슬라. 테슬라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다. 테슬라가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죠. 실적이 남아 있는데 테슬라의 실적 남아 있고 뭐 엔비디아만 어저께 좀 단독적으로 좀 올라가는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뭐 가고 싶진 않지만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파란색이죠. 오늘 파란색에서 빨강색을 찾기가 힘들어요. 빨강색 찾기가 힘든데 빨강색을 굳이 찾아보자면은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현대일렉트릭. 전선, 전압기, 변압기, 송배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HD 현대일렉트릭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요게 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얘는 이제 내수용보다는 미국 쪽에 굉장히 많이 팔아내고 있는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쪽에서 또 한 번 정도 몰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들이 좀 올라갑니다. 통신 3사죠. SK텔레콤, KT, U+, 뭐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닙니다. 뭐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경기 방어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사시는 건 괜찮은데 재미는 없죠.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들은 많이 안 움직여요. 보시면 요거 KTNG랑 한국전력까지 오늘 좀 올라갔고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엔터주 좀 보자고 했는데 많이 올라갔죠. JYP, SM, YG가 오늘 6% 올라갔습니다. 어저께 왜 안 올라가나 했는데 오늘 올라갔죠. 그 로제와 브루노마스가 협업한 뭐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도 들어봤는데 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YG 플러스라고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그 음반 유통사 그거는 벌써 오늘도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이틀째 상한가 내리 찍고 있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엔터주 중에서는 6% 그다음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던 SM도 오늘 3% JYP도 슬슬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뭐 크게 뭐가 올라갔다라는 거 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 요거 좀 찝어드리고 싶어요. 네이버가 3% 떨어진 거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치는데 카카오가 5% 떨어졌거든요. 카카오가 그 AI 개발 발표 포럼이 오늘 있었어요. 그래서 카카오 현재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거든요.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뉴스에 팔아야 되나? 뉴스가 나오자마자 그 공개되자마자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게 카카오 좀 아쉽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유심히 봤거든요. 카카오 오늘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조금 안 좋았고 오늘은 제약바이오 한창 잘 가고 있었던 제약바이오도 다 파란색 불. 그러니까 오늘은 빨간색 불이 어디 켜졌냐? 엔터, 경기 방어주, 전선 전압주밖에는 간 게 없습니다. 크게 그거 말고는 임팩트가 많이 없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레벨업을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지금 한 3시 한 15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장중 거의 장 끝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레벨업이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오늘 도대체 장이 왜 빠진 거냐 장이 빠지는 이유 첫 번째는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의 매도세가 왜 빠지는 거냐 보신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거든요. 일단은 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비컷이 나오면서 원래는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원래는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자,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미국이 있고, 여기 미국이라고 쓸게요. 미국이 있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는데,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만 확대해서 해드릴게요. 여기 미국, 여기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건 이제 달러라는 달러를 쓰고요. 우리나라는 여기 원화라는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은행에 있는 돈이 좀 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금에 잠겨있던 돈들이 풀려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돈들이 시장에 풀리면은 그 달러 값이 좀 떨어지겠죠. 잠가놨던 달러들을 풀어주니까, 시장에 풀어주니까. 그러면은 반대급부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자금은 아닙니다. 그냥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풀려나오는 달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돼서 결국에는 달러는 떨어지고 원화값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0.5라는 B컷을 했고 우리나라는 그걸 조금 따라가는 0.25라는 베이비컷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원화 올라가고 우리 코스피 코스닥 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경제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더 올라가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이 원래 돈을 풀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됐어야 되는데, 돈을 풀었는데도, 푼 건 풀었어요. 풀었는데도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고 고용도 탄탄하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돈들이 그냥 미국에 멈춰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거예요. 미국만 잘 나가는 전체적인 경제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일단 원달러 환율도 지금 거의 1,400원 뚫으러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오늘 일본 니케이 어떻게 됐나요? 일본 니케이도 우리나라만큼 1.38% 빠졌어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하락했다시피 다시 올라갔던 회복을 많이 해주고, 회복을 해준 상태에서 떨어진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는 뭐 올라간 것도 없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아까 저장을 해놨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일본의 지금 현재 니케이 지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다. 그나마 아시아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건 역시 중국 상해. 이거는 이제 중국은 조금 따로 보셔야 됩니다. 중국은 개별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부양책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지금 원달러 환율의 강세다. 원달러 환율의 강세. 근데 우리나라의 원화만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원화보다 일본의 엔화가 지금 더 약해지고 있어요. 엔화가 더 약해지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여기 나오네요. 요겁니다. 엔화. 엔화 많이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된다. 물론 요게 지금 1,400원 넘어가기 전에 아마도 또 외통에서는 또 조정을 할 겁니다. 외화를 풀면서 요거를 강제적으로 또 원달러 환율을 밑으로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일시적인 가능성밖에 안 돼요. 지금은 미국 경제만 좋다, 미국만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돈이 다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이 조금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많이 빠졌고, 코스닥도 밑으로 많이 빠졌다. 그치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게 일단 미국 대선 11월 초에 끝나죠. 11월 초에 미국 대선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은요, 트럼프가 우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트램프 트레이딩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2차전지 빠지고 뭐 신재생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요거는 11월 초
되고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뭐 내년 3월 1분기까지는 저는 시장은 계속해서 괜찮으리라고 보니까 지금은 그냥 딱 버티고 계시면 돼요. 왜 떨어졌는지 이유만 정확하게 아시고 그냥 딱 딱풀처럼 딱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약속의 2600포인트가 지금 또 깨졌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건 밑에서 또 찬스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밑으로 내려가서 이때처럼 2400, 2500포인트 내려가는 걸로 보이진 않아요. 보시면 여기서 계속해서 저점은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저점 이탈은 안 한다라는 건 결국엔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게 11월까지는 횡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횡보세 이후에는 위쪽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 조금 욕심내면 2850포인트까지 우리 욕심내자. 예,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보유 종목들은 조금은 좀 많이 좀 버텨보자.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주식 레벨업의 이런 모토는 여러분들 힘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장이 왜 떨어지는지 좀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